35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34화에서 상욱은 준태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귓속말로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욱의 아버지는 북한 망실 간첩, 응신 불응으로 변절자 취급을 받아 암살 위기에 처한 신세. 그리고 지금 노숙자로 서울 지하도를 떠돌고 있습니다. 형, 우리 어무이가 불쌍해. 구부정한 허리를 보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준태는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상욱을 풀어주기로.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암살조의 그림자. 과연 상욱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35화 암살조, 변절자, 상욱 아버지 처단. 상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라니까. 다 불어라. 네가 알고 있는 거. 상욱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 넘어온 것 같은데. 준태 형,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는데 너무 나한테 매달리지 마. 나 여기 잡힌 거 새어나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너 그 아버지도 언제까지 쫓기면서 노숙자로 살기고 자수시켜야지? 자수 말을 하지만 쉽지 않아. 감시하는 놈들이 있어. 보고가 들어가. 아마 내가 여기 잡힌 것도 벌써 보고가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여건이 쉽지 않아. 조용히 수사할게. 지금 어디 계시노? 그거 말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 죽는다고 우리 가족이. 말을 해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네 그때 기회 놓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담배 하나 더 줘요. 뭔 담배를 그렇게 피워? 건강 생각해라. 내가 먼저 골로 가겠다. 준태는 상욱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 아, 내 건강 생각해주는 사람은 형이 처음이네. 우리 엄마 말고. 암살조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나? 절대 아니다. 알죠. 그래서 캄캄해요. 지금도 그놈들 너 그 아버지 계속 쫓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버지 살리려고 내가 이 짓도 조금씩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쩌다가 끈 떨어진 망실 간첩이 되었노? 너는 대충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돈놀이에 연루되어 감방에 들어가는 바람에 북한 지령에 제대로 된 응신을 못한 적이 있었대요. 아마 그때부터 아버지가 도망을 다녔죠. 그때부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구나.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암살조는 죽이러 오고 대충 스토리는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그래요. 그때부터 엄니는 일본 손님 심부름을 나한테 시켰어요. 네가 말한 일본 손님이 하얀 수염난 흑사를 말하는 거지. 이름은 잘 몰라요. 흑사인지 백사인지 아마 맞을 거예요. 뭐하러 흑사 심부름을 했어? 못한다고 하지. 형, 사람 목숨이 그 사람들한테 달렸는데 그런 소리가 감이 나와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 만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했어? 내가 찾아간 거야? 아니, 아버지 필요할 때 가끔 살짝 찾아왔어요.
북한에서는 망실 간첩은 변절자로 취급해서 암살조를 보내지. 그런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형한테 협조할 필요가 없잖아. 저 새끼들은 사람은 재활용을 안 해. 숙청 대상이라고. 절대 그냥 넘어갈 놈들이 아니지. 형,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보호해줘요. 내가 우리 가족이 지은 죄를 없던 걸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처벌은 해요. 그래도 흐흑 그동안 저놈들을 돕고 그냥 암살 당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 내 말이 맞다. 사정은 딱 하다만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볼게. 형, 고마워요. 꼭 그래줘요. 너그 어무이는 내가 내 신분 밝히고 설득할게. 그리고 꼭 보호해드릴게. 순간 상욱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흘러내린다. 울지 마라. 그라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노? 상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 계시냐고? 직장 생활 하시나? 흐흑, 아버지가 직장 생활이요? 쫓기는 사람이 그건 안 되죠. 그럼 아버지는? 거기 계세요. 응, 어디? 어서 말해봐. 신병을 확보해서 보호를 해드려야지. 상욱은 준태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지금 노숙자입니다. 뭐, 노숙자? 그럼 서울역에 계시나? 부산역? 어느 역인데? 말 못합니다. 말 못해. 내가 와 묻겠노? 잘 생각해봐라. 우리 어무이가 불쌍해. 구부정한 허리를 보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정욱이보다 정도 많고 더 효자고 마음도 따뜻한 거 안다. 내가 수술비 좀 모아난 거 시청 다니는 형이 홀라당 들고 가서는 감감무소식이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 정욱이 그 새끼는 왜 그런데? 개 같은 새끼. 설이든 추석이든 한번 내려오지도 않고 장남 노릇도 하지 않는 그런 새끼를 보면서 우리 집안에 뭔 희망이 있겠어요? 난 정욱 그 새끼 그 정도인 줄 몰랐네. 완전 내놓은 새끼네. 형, 나 며칠만 말미 좀 줘요. 내가 꼭 자수할게.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약속할게. 대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불어야 된다. 다음엔 진짜 다 말할게. 다음이 언제 올 줄 알고. 사흘만 줘요. 길지 않는 사흘인데. 그리고 넌 지금 우리한테 잡혀 있다고. 잡힌 건 나도 알지. 만약에 내가 풀려난 걸 알면 저놈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상욱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풀려날 리가 없잖아. 당연히 자수했다고 생각하겠지? 상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널 죽이려고 암살조를 보낼 거야.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순간 준태도 마음이 흔들렸다. 상우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솔직히 나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그럼 난 어떡해? 대신 형이, 그래도 형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믿고 잠시 풀어줄게. 정말요? 대신에 너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요원 2명 붙여줄게. 알겠지? 형, 진짜 내가 변절한 걸로 온 동네에 소문낼 일 있어? 우리 식구들 다 죽는 꼬라지 보려고 그래. 그래도 혼자는 위험해. 멀찍이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돼. 있어도 나 혼자 있어야 돼.
그럼 유능한 여성 요원을 붙여줄게. 그건 더 아니에요. 일단 믿어봐봐. 살짝 눈치껏 보낼게.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거리니까. 상욱은 그건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벌써 내가 회유당하는 거 알고 있을지 몰라. 상우가 지금 흑사와 길림성은 어디 있는 거야? 몰라요. 너그들 조직 라인 대략 알고 있어. 조직 개통도도. 조직 라인을 알고 있다고? 우리 국정원이야. 가볍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알지. 내가 국정원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말해봐. 길림성이 누구야? 알아? 몰라. 길림성요? 길림성이 누군데? 준태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이 새끼. 진짜 길림성이 누군지 몰라. 서슬이 푸른 목소리였다. 노여움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매서운 시선으로 뚫어지게 상욱을 쳐다보았다. 흥분한 준태의 눈에 핏발이 서는 것이 보였다. 입술마저 떨리는 저 기세가 폭발 직전이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죄인을 대하는데 슬슬 약을 올린다는 생각을 한 듯. 길림성 합법적인 거점이 어디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푸아. 형, 나 피곤해. 다시 한번 묻는다. 길림성이 너 상부선이지? 형, 나 떨리고 불안하고 미치겠어. 나 좀 어떻게 해줘. 왜 이렇게 떨리지? 그래, 조금 쉬었다 다시 하자. 취조실 옆 휴게실. 팀장인 준태가 피의자를 취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여 조 국장이 직접 지시한 경우였다. 조 국장이 들어왔다. 그 옆에는 많이 보던 여성 요원이 같이 서 있었다. 윤 팀장. 예. 국장님. 이 친구 누군지 알지? 그럼요, 잘 알죠. 잠시 북한정보센터 조난 파트로 파견 나갔던 이은하 요원이잖습니까? 이번 인사에서 이 친구 방첩 조난 파트에서 다시 수사 파트로 전과한 것도 알지? 노련한 후배니 잘 가르쳐. 은하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총 잘 쏘는 후배잖아요. 금방 따라올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OJT 교육 잘 받고 있지? 현장 교육이 가장 중요해. 저번에 광화문 프로젝트 때 현장 지원 나갔을 때 현장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예. 그때 여러모로 여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사 서류랑 자료 열심히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는. 난 국장님이 그쪽으로 파견 보내길래 큰 인재 빼앗긴다고 생각했어.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 50년사 역사 자료를 조난 정리했으니 접근이 힘든 귀한 비밀 자료 많이 알겠네. 전 현장 체질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잘 배우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수사 파트 왔으니 열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공작 파일들이니 찬찬히 살펴봐. 예. 오픈된 자료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시 실제적인 3D 업종인 수사국 식구가 되었으니 돌아가는 거는 단단히 알고 있어야 돼. 예. 선배님. 아차, 윤준태 팀장님. 바쁜데 얘기는 나중에 하자. 금방 따라올 수 있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강대범 팀장 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두루 잘 배우고. 예.
왔다 갔다 두루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취조 서류를 살펴보던 조 국장이 한마디 한다. 수사의 첫 번째 덕목이 뭔 줄 알아? 수사보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 입이 무거워야 하고 오감이 깨어 있어야 돼. 명심하겠습니다. 취조 중인데 붙어서 많이 배워. 이론을 알아도 실전은 머리싸움이고 전쟁이야. 예. 수사 기법이나 진술 유도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장 교육을 통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윤 팀장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 아는 안면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빠따를 쳐. 예. 국장님, 걱정 마십시오.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이은하에 대한 수사 지도에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 지하도 노숙자 집단구역. 밤이 되자 서울 지하도 노숙자 집단구역에 끼어 잠을 청하는 상우개비 이종재. 머리가 산발이고 피부는 새까맣고 수염까지 길러 얼굴이 초췌하게 보였다. 짙은 눈썹 아래 움푹한 눈동자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영양 상태가 부족한지 입가에 마른 버짐이 피어 지저분해 보였다. 새벽녘 누군가 상우개비를 조용히 흔들어 깨웠다. 쉿! 누구? 동무 조용히 따라오라오. 이종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여길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암살조인가? 아님 검열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회를 다시 주려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쭈뼛거렸다. 서둘러 따라오기요. 그림자는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겁박했다. 조용히 따라오라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상욱 애비는 등줄기에 긴장감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분위기를 압도하는 저승사자 같은 남자의 말에 주눅이 들어 조용히 따라 나섰다. 조금 걸어 나와 도로변으로 나왔다. 저 멀리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문을 열어주자 이종재는 검은 승합차에 조용히 올라탔다. 딸깍. 차문 잠기는 문소리와 함께 승합차는 어두운 국도를 달렸다. 동무, 우리가 누구인 것 같소? 이종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변절하고도 살기를 바랬나? 이 종갓나 새끼. 나 변절 안 했음입니다. 노동당 호출에 응신을 하지 않는 것이 자수한 건가? 전향한 건가? 자수라뇨? 절대 아닙니다. 답신을 하지 않는 건 어디서 배운 건가? 썩어 문드러질 개똥 냄새 나는 자본주의가 사상무장을 압도해버린 거 아님매. 그게 아니라 감방에 있었음입니다. 감방에? 감방은 왜? 당에서 만들어준 합법적인 주민증도 있는데 왜 경찰에 붙들여 간 거야? 공작금이 적어서 주민들한테 돈놀이를 하다. 이자가 짭짭하길래 돈놀이? 동무 제 정신이 아니구만. 공화국 생긴 이래 남조선 경제사범으로 잡혀갔단 말은 동무가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숨어 지낸 게 오래되었음입니다. 노동당 지령을 씹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구먼. 씹은 게 아닙니다. 동무의 난수해독표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간간히 마주오는 차량 불빛만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상욱애비에게 편의점에서 산 빵과 바카스를 건네주었다. 일단 먹어두라우.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마지막 식사가 될지 모르니 먹으라우. 며칠 굶은 듯 허급지급 먹는 상욱애비. 누런 치아가 보이고 노숙자끼리 싸우다 터지고 부은 입술이 실룩실룩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순간 뒷자리에 있던 암살조가 움직였다. 뒷자리에 앉은 암살조는 가죽 장갑을 단단하게 끼었다. 가죽 장갑 손가락 사이 매듭 고리를 당기자 연이어 나오는 굵기가 가는 와이어 줄. 두세 번 당겨서 견고함을 확인하고는 뒤에서 목을 감았다. 와이어로 상우개비 목을 감싸 조였다. 조이는 목을 풀려고 발버둥치는 상욱애비. 앞자리 좌석을 발로 차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앞자리에 앉은 북측 요원 인상을 쓴다. 종갓나 새끼 살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구먼. 그러니까 왜 변절하고 그래? 지도자 동지의 사랑이 있을 때 잘해야지. 잠시 버둥거리다 조용해지는 상욱애비. 이제 조용하니 깔끔하게 처리하라우.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차량을 인적이 드문 서울 인근 팔당댐 쪽 발전소댐 다리 위에 세웠다. 숨이 멎은 상욱애비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차 뒷문을 열고서 무거운 콘크리트 뭉치를 바닥에 내렸다. 특수 제작한 듯 와이어를 연결하는 체인 고리가 2개 박혀 있었다. 콘크리트 뭉치에 있는 고리에다 상욱애비의 몸통과 다리, 목에 체인을 칭칭 감았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와 시체를 같이 밀어서 다리 위에서 댐 아래로 밀어버렸다. 풍덩. 큰 물보라가 튀었다. 콘크리트 무게로 인해 물밑 아래로 급하게 가라앉는 시신. 혹여나 살아 도망칠까봐 무거운 침묵 속에 이를 지켜보고 확인하는 짐승들의 눈길. 잘 처리됐습니다. 종갓나 새끼, 이게 변절의 끝이란 걸 알갔지? 동무들 출발하라우. 35화 엔딩 멘트. 형, 나 하나만 믿어줘요. 상욱은 준태 형을 믿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것, 어머니의 구부정한 허리, 형 정욱이가 수술비를 들고 달아난 것. 준태는 결단을 내립니다. 네 믿고 잠시 풀어줄게. 상욱에게는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서울 지하도에서 잠들어 있던 상욱의 아버지 이종재. 동무 조용히 따라오라오. 암살조의 소나기에 붙잡힙니다. 변절하고도 살기를 바랬나? 이 종갓나 새끼. 검은 승합차. 팔당댐 다리 위. 와이어 목졸림. 콘크리트 덩어리와 함께 수장. 풍덩. 종갓나 새끼. 이게 변절의 끝이란 걸 알갔지? 상욱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사흘의 시간을 받는 동안 아버지가 이미 차디찬 팔당댐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을. 한편 수사팀에는 이은하가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수사 파트 왔으니 열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리고 만약 상욱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암살조가 알게 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풀려날 리가 없잖아. 당연히 자수했다고 생각하겠지? 준태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다음 36화, 상욱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36화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멘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본 작품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인 정갈자리를 업그레이드하여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만든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미녀 스파이전 제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상욱 아버지 망실 간첩 이종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이은하는 극적으로 국정원에 복귀했습니다. 상욱은 준태의 취조를 받게 되었는데 과연 그는 조직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향한 조직의 칼날은 이미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욱 드보크에 찾아든 암살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6화 상욱 드보크에 찾아든 암살자. 준태는 다시 취조실을 찾았다. 옆에서 조수로서 참여한 이은하 요원은 상욱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상욱아, 지금 흑사와 길림성은 어디에 있지? 모른다니까. 이 새끼가 네 상부선인데도 몰라. 준태가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윽박질렀다. 상부선이 뭔데? 경부선은 아는데. 다 알고 있어. 내 상부선이 길림성이지. 길림성? 중국 본토에 가면 있잖아. 길림성? 상욱은 준태 옆에 조수로 들어온 은하를 보며 희죽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 조우한 적이 없어 같은 조직원인 줄은 모르는 눈치였다. 새로 왔나 봐. 이쁘게 생겼네. 너랑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 상욱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쓸데없는 농을 걸었다.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렸구먼. 응. 순간 이은하가 일어서는 듯 보였는데 기럭지 긴 다리로 사정없이 상욱의 가슴을 뻥 차버렸다. 발바닥으로 들어 내리 찍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했다. 상욱은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상욱은 가슴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했다. 말릴 사이도 없었다. 전광석화 같이 움직여 준태 팀장도 역시 놀랐다. 그 옆방 유리벽을 통해 내부를 관찰하던 국정원 직원들도 놀랐다. 저거 먹고 신참이 고참보다 헐 낫네. 이은하 보기보다 당찬데가 있는데 저거 일 내겠는데. 똘똘한 신참이 왔네. 부서만 달랐지. 선배님하고 동기 아닙니까? 그렇지. 은하 독하다니까. 표독스러운 데가 있지. 취조실 안은 갑작스런 분위기 반전에 놀라는 눈치였다. 으흡. 똑바로 앉아,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취조실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갑작스런 일격에 준태도 놀랐다. 은하가 계속해라. 제법인데. 준태 팀장이 신참 이은하를 칭찬했다. 당겨 앉아, 새끼야. 드보크 위치가 어디야? 응. 공작금하고 권총, 독침받은 거. 그것들은 다 어디 있냐고? 몰라요. 모른다니까. 길림성 이름이 뭐야? 장상만이지. 상욱은 허를 찔렸는지 순간 주춤하는 듯 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 새끼가 도대체 아는 게 뭔데? 법정에서 진술 거부 전술은 들어보았는데 무조건 아는 모든 것을 진술 거부나 부인으로 일관하겠다는 전술이다. 이은하가 사진을 툭 꺼내 상욱 앞으로 놓았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하이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본명은 뭐냐니까? 하이라고 하던데? 영어로 HI입니까? 하이라고만 들었어요. 난 모르지. 그때 옆에 있던 준태가 슬쩍 끼어들었다. 상우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죠, 나도. 근데 그렇게 잘 아는 놈이 하이를 잘 모른다? 하이는 진짜 잘 몰라요. 그럼 길림성은? 길림성 선생을 처음 봤어요. 어디서? 그건 모르죠. 또 받는 사람이 누구야?
혼자 왔어요. 어디로 혼자 왔다는 얘기야? 단양호. 단양호? 저번에 검정개 내가 데려간 거 맞지? 그건 맞는데 그 사람이 길림성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오토바이 타고 왔구나? 예. 내가 물건을 전해주자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군요. 산악 오토바이 타는 게 힘든데 모터사이클을 타고서 임도를 이리저리 타고 달렸어요. 마치 경주를 보는 것 같았다니까. 그 정도로 잘 타? 네. 가벼운 점프도 하면서 요리조리 달려갔어요. 군데군데 경찰 검문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체크가 안 되었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인 모양이야? 도로변 쪽으로 나간 거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왜요? 사고 났나요? 사고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증발됐어. 그 순간 이은아의 머리는 빠른 회전을 했다. 다행이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선수는 제3의 조력자, 다른 사람이었다. 이놈은 길림성의 존재를 정확히 모른다. 아직은. 사실 길림성은 검정 중형 승용차를 타고 갔었다. 그리고 멋진 슈트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으로 변장했었다. 차 안에는 검문에 대비해서 축하 풍선도 가득 있었다는 걸 들어 알고 있었다. 경찰 검문에도 무사히 통과하여 임무를 수행했는데 상욱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 상욱이 스토리를 더 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놈을 죽이는 것이 조직의 상부선을 지키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숲속으로 달려가. 왜? 물건을 전달했으니까 다음 목표가 있겠죠. 무슨 물건이야? 무거워? 가벼워? 난 모르죠. 무게가 나간 건 아니었죠. 뭐 모른다고? 내용물이 뭔지 모르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하, 생각났다. 방수 지퍼백에 물건이 들어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자초지종을 똑바로 말해보란 말이야. 저는 단양호 유람선에서 물건을 포인트 A로 전달해달라는 요청만 받았어요. 요청이야? 지령이야? 뭐야? 상부에서 연락이 왔죠. 포인트 A에서 만나라. 좌표도 찍어주고. 그때 이은아 요원이 얘기 중에 쑥 들어왔다. 상부선이 누군지 말해봐. 이은아는 상욱이 자신의 상부선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깊숙이 알고 있다면 적당히 구실을 삼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공 들여서 합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길림성을 알고 있는지, 흑사에 대해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점조직의 보안이 누설되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상부선은 몰라요. 길림성이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유람선에다 걔를 미리 태워두라고 했어요. 걔를 미리 태우라고? 준태와 은하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심야에 미리 유람선에 은밀히 태워두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많으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검정개를 훈련시킨 거는 맞아? 예. 무선 수신기를 달고서 훈련을 시켰죠. 어디서? 두물머리 쪽에서 위로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공간이 많아요. 두물머리라고? 예. 양평이나 가평 쪽으로 올라가면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많다니까. 걔가 훈련을 잘 따라해. 그럼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키우고 복종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걔가 배에서 혼자서 강으로 뛰어드냐고 수십 번 했죠. 오른쪽, 왼쪽, 앞으로 등등 수많은 훈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훈련의 결과라고. 예. 복종심은 사람보다 나아요. 훈련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지금 그게는 어디에 있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지. 상욱은 더 이상 진술을 거부했다. 자칫 하나를 잘못 빼면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형국이란 거 너무나 잘 알았다. 준태가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했다. 하인은 사창가에서 단속에 걸려 경찰 지명숲에 내려왔고 몽타주도 있어서 잡는 거는 시간 문제야. 형, 나 진짜 몰라. 나중 다 알려줄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준태는 상욱을 사흘만 풀어주기로 맘을 먹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토록 할 참이었다. 사흘 딱 사흘이다.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내가 변심한 걸로 알고 내가 내 대갈박에 권총을 쏴버릴 끼다. 상욱 끝까지 자기를 믿어준 준태형이 고마운지 나가면서 말없이 준태 손바닥을 펴고는 뭐라고 썼다. 길림성 부산. 준태 순간 눈 동그래지면서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물어보았다. 부산? 부산 맞지? 상욱 조용히 고개 끄덕였다. 고맙다는 표시로 상욱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대략이라도 알려줘. 우리 요원 붙여줄게. 아니, 갔다 올게요. 그래, 자수해서 다들 구제받자. 준태는 친구 동생인 상욱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툭 쳤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은아의 눈매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종의 정보를 준 것 같은데. 용대야, 여기 이 친구 보내줘. 예. 내가 보증할 테니까 사흘만 말미를 주라고. 그러다 잠적하든지 도망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보내라고 하면 보내. 그만한 게 되니까 그러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물품 다시 돌려줘. 그리고 조용한 곳까지 태워줘. 남자 요원이 상욱의 핸드폰 등을 물품을 가져다 주었다. 상욱은 인사를 하고는 모자를 눌러 쓰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상욱을 배웅한 준태는 용대 요원에게 물어보았다. 유심칩은 바꿨지? 예.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모니터링 잘해. 괜히 놓쳐서 일 망치지 말고. 국도변을 따라 한적한 김포 인근에 내려주었다. 상욱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고속터미널역에 내렸다. 지하철을 타고서 강남역에 내렸다. 다시 시내버스를 탔다. 다시 내려 택시를 타고서 자신의 숙소로 조용히 들어갔다. 다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서 국도를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핸드폰을 껐다. 꼬리를 자르고 위치 추적을 안 당하려면 핸드폰을 꺼는 게 안전했다. 고서적 가게에서 책을 보고 있는 흑사. 지잉. 액정을 확인하니 작은 딸이라는 문자가 떴다. 오, 딸, 잘 지내지? 막내 혼 좀 내세요. 제발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요. 그래. 아직도 누나를 계속 괴롭히나? 그냥 뒀다가는 집안 말아먹을 놈 같으니까 호적에서 아예 파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딸, 그래, 알았다. 딸, 몸 조심해. 예. 아빠도 건강 조심하세요.
국정원에 침투한 이은하가 비밀리 소통하는 평문 내용이었다. 여기서 막내는 젊은 상욱을 의미했다. 호적에서 파벌이라는 뜻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으니 우리 조직망에서 은밀하게 완전히 제거해 버리자는 뜻이었다. 흑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하이에나에게 전화를 했다. 동무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때가 됐어. 예. 분부만 내려주시라이요. 개장수인지 개조련사인지 그 새길 처단하라. 당을 배신하고 해악을 끼치는 분자는 아주 죽여버린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라우. 예.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동무의 충성심을 똑똑히 증명하라우. 예. 지도원 동무.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우. 예. 계속 감시 중이었는데 꼬리를 잡았음입니다. 실수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해. 실수 없이 처리하갔음입니다. 어두운 밤 국도변을 달리는 상욱. 강화도 입간판이 스쳐 지나갔다. 인가가 드문 외딴 길을 접어들어 한참을 달리자 독립가옥이 보였다. 주변에 인가가 없어 한적하고 썰렁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핏불 테리어가 요란하게 짖는 소리 났다.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싸움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무서운 맹견. 상욱이 마당에 들어서니 덩그러니 계집 2개가 보였다. 곧장 가서 핏불 2마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주인의 손길에 반가움을 표현하는 핏불. 나란히 붙어있는 계집 2개를 살짝 들어 옆으로 옮겼다. 묵직한 나무 판자로 지은 계집이라 무게는 좀 나갔으나 옮기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계집이 있던 땅바닥을 조금씩 파들어가자 평평한 나무 판자가 나왔다. 판자를 걷어내고 좀 더 깊이 흙을 팠다. 그러자 조그마한 구덩이가 나온다. 흙을 손으로 걷어내자 검은 비닐 뭉치 나왔다. 비가 와도 끄덕없게 검은 비닐을 몇 번을 감싸고 봉인이 되어 있었다. 봉인을 해제하고 열어보자 미화 3만 달러와 권총, 난수표, 독침 등이 들어있었다. 달러 뭉치 일부와 독침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는 상욱. 판자를 덮고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계집 2개를 끌어다가 원래 있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제 집을 떠나면 당분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개사료를 푸대채로 갖다 놓아 장기전에 대비했다.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상욱은 개사료를 챙겨 나오려고 집구석에 있는 헛간에 들어섰다. 근데 썰렁한 기운이 낯설게 다가왔다. 순간 문 뒤에 숨어 있다 와이어로 목을 조르는 하이에나. 으흡. 상욱 2손으로 줄을 풀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와이어 더욱 조여들었다. 동무 변절하면 죽음이야. 알고는 있겠지? 상욱 고통스럽지만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하이에나는 와이어를 더욱 세게 당겼다. 국정원에서 포섭된 이중간첩이구만. 남들 다 잡혀가는데도 감방에 끌려가지도 않고 지 맘대로 싸돌아다니고 으흡 서보냈냐? 왜? 드보크에서 미화 공작금은 꺼내서 뭐하게? 국정원에 갖다 주려고. 그동안 해준 게 고작 이거냐?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상욱은 고통 속에서 순간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다.
독침.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손을 뻗었다. 주머니에서 조금 전에 드보크에서 꺼냈던 독침을 더듬더듬 찾았다. 겨우 손으로 잡는 순간 하이에나 와이어 더욱 당겼다. 목이 두동강으로 떨어져 나갈 분위기였다. 상욱은 겨우 독침을 꺼내 하이에나에게 독침으로 가격했다. 순간 흠칫하고 놀라 물러나는 하이에나. 두꺼운 군용조끼에 꽂혀 달랑거리는 독침. 독침액이 조끼에 제법 번진 걸 보니 대부분의 독극물이 엉뚱한 곳에 흘렀는 듯. 순간 상욱과 몸싸움을 하다가 잽싸게 빼앗아 비틀거리는 상욱 목에 푹 찔러 넣는 하이에나. 상욱 부르르 떨다가 고통스럽게 쓰러졌다. 변절자 새끼, 잘 가라우. 그동안 방을 위해 쌓아온 의리를 생각해서 내 몸뚱아리 조각조각 내지는 않겠어. 후후. 엔딩 멘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상욱은 준태를 끝까지 믿고 부산이라는 단서를 남겼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제거 대상으로 낙점했습니다. 강화도 드보크를 찾아든 하이에나의 와이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준비했던 독침. 상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준태가 상욱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과 이은하의 다음 행보가 펼쳐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녀 스파이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화 통합 버전으로 찾아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제37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